자, 839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놈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겠죠. 근데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분명히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인데,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라면 얘가 플러스 3이라는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겠죠. 또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4라는, 플러스 4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되겠나요? 그래서 양근, 음근이니까 일단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합은. 합은 어떻게 돼요? 항상 음수가 나오죠. 항상 음수가 나옵니다. 되나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곱은. 곱도 항상 음수가 나오겠죠. 자,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됐나요? 따라서 이 문제는 요거 두 개의 바로 뭡니까? and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합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배의 m 플러스 3이 음수가 되면 되겠고, 자, 곱을 어떻게 되면 a분의 c니까 5m이죠. 5m이 뭐가 되면 됩니까? 음수가 되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2변을 하면 m 플러스 3은 전개할 필요 없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맞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2를 곱해도 0이니까. 따라서 m은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자, 두 번째는 양변을 5로 나누면 m은 어떻게 됩니까? m은 5분의 0이니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럴 때 모든 정수 m의 값을 곱입니다. 그럼 모든 정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은 안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도 안 되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곱을 물어봤죠. 그죠? 곱을 물어봤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최종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어요. 네, 마구잡이로 이 식을 합곡지를 뭐 어떻게 이 문장과 같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예를 통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40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네요. 자, X에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실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인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얘가 5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맞죠? 얘가 만약에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두 건을 알파, 베타로 한다면 두 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항상 0이겠죠. 항상 0입니다. 되겠나요? 그럼 두 건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항상 음수죠. 자, 곱이 음수니까 D는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and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합은 0이니까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3분의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 제로죠. 요게 제로가 되려면 바로 분자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 뭐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m의 값은 자 마이너스 3 또는 m은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곱이 음수니까 곱은 a분의 c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c가 바로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죠.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양변에 3배를 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양변에 3배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0보다 작죠. 그러므로 m은 이항하면 1보다 크다는 식이 됩니다. 그럼 요것과 요거 두 개의 and니까 m이 1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m이 1보다 큰 건 2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서 구한 m의 값은 바로 뭐다?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84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요. 그때 K의 값을 구해달라 하죠. 그럼 예를 들어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니까 서로 다른 근을 갖는다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2, 뭐 5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형태는 여러분들 보면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 실제로 여러분들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시경을 갖는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면 미분을 통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미분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분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고1 수준으로 풀어야 되겠는데 이 여러분들 보기차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죠? 자, 기본은 바로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풀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이 보기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만 이런 형태로 나오지 여기 3차와 1차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미분으로 가야 되니까 항상 보기차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 식은 t의 제곱이 되겠죠. x 4제곱은 t의 제곱, x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t가 되겠네요. 이쪽은 상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k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얘가 몇 차 방정식입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t 값에 따라서 x 값이 결정이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근이란 말은 t 값이 아니고 뭐죠? x입니다. x 근이 몇 개? 4개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t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4차 방정식의 x의 근이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2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도 나올 수 있고 또 중근도 나올 수 있고 또 모두 다 4개가 허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t의 값이 근이 2개가 나오고 아니면 중근이니까 하나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의 값이 만약에 양수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3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x제곱이 3이죠. x제곱이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옵니다. 자, t가 양수죠.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죠. 그럼 t가 0이면 예를 들어 t 값이 0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t가 0이 나오면 x제곱은 0이 되죠. 따라서 x는 0이라는 바로 뭘 나온다? 중근이 나올 겁니다. 중근. 그리고 t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면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죠.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흑은이 나올 거예요. 흑은. 말도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오려면 일단 여기서 얘는 실근이 나오잖아요. 그죠? 실근이고 얘는 흑은이 나오잖아요. 그죠? 실근이 나오려면 요 x제곱이 양수가 돼야 된다. 저 t값이 양수가 돼야 돼요. 실근이 나오려면. 말도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근이 2개 나오겠죠. 2개 나오는데 예를 들어 3과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t 값이 3과 5가 나왔어요. 3과 5가 나온다면 x는 우이 되겠습니까? 방금 봤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2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번에는 t가 만약에 3하고 0하고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3하고 0하고 나왔다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과 x는 x제곱이 0이 되니까 0이라는 중근이 나옵니다. 중근.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내실근 아니죠. 서로 다른 두 근과 중근 하나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t 값이 음수가 하나 나왔다고. 음수가 하나 나오고 예를 들어 이번에 0이 하나 나왔다고 해볼까요? 그럼 x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와 0. 즉 서로 다른 두 허근과 중근이 하나 나오겠죠. 이번에는 t 값이 둘 다 음수가 나왔습니다. 둘 다 음수가 나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로 4개 모두 서로 다른 허근이 나오겠죠. 서로 다른 허근. 서로 다른 허근, 서로 다른 실근.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요 2차 방정식이 자 3이라는 중근이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중근이 나왔다면 x제곱은 뭐가 됩니까?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쏘리. x제곱이 3이죠. x제곱이 3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자, 이 말은요. 자, 3이 중근이니까 중근이란 말은 원래 3, 3 두 개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얘도 이게 두 개씩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루트 3도 두 개, 마이너스 루트 3도 두 개. 중근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저 루트 3이 두 개, 마이너스 루트 3이 두 개. 이러 나오죠. 그럼 이럴 때는 뭡니까? 중근 두 개죠.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안 되죠. 중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서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오려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해석됩니까? 따라서 얘가 x값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나오려면 얘가 바로 두 개 이 t 값은 뭡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실근도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양근이 나와야 돼요. 양수근. 양근이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정확하게 하면 두 실근이 양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양수근, 즉 양근이 나오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오겠죠. x값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냥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양근을 바로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합은 서로 양수니까 양수가 되게 되죠. 곱은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되게 되죠.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짝수 판별식이 자, 서로 다른 두 양근이죠. 이때 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A분의 B의 부호변두니까 2가 됐죠. 그럼 항상 양수가 맞네요. 트루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곱을 봅시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양수가 되면 되니까 바로 K는 얼마?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3보다 크다가 아니죠. 3보다 작다가 돼야 되죠. K가 마이너스 K가 옮겨갔으니까 K는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 갑시다. 반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의 반은 마이너스 1이니까 반제곱 1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죠. 얘가 0보다 크죠. 따라서 1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니까 따라서 K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가 이하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K가 2보다 크네요. 따라서 이 세 가지에 AND가 되기 때문에 양은 항상 트루이므로 얘와 얘를 보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죠. 따라서 K 값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이 문제의 바로 뭐가 된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만 살짝 지우고 한번 처리해 볼게요. 왜냐하면 요걸 보고 하면 편하니까요. 좀 많아서 좀 불편한데.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 지웠습니다. 이번에는 이 4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라고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보기차식 형태 맞죠?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앞에는 t제곱이 되고 k 플러스 1에 t가 되고 여기는 2k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가지려면 보세요. 실근을 가지려면 양수가 나와야 되죠. 흑은을 가지려면 음수가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따라서 여기는 바로 뭐가 t의 값이 뭐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가 나오면 되겠죠.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양근 하나, 음근이 하나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만 체크하면 되죠?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양근이 5고 음근이 마이너스 3이면 합은 양수인데 양근이 만약에 3이고 음근이 마이너스 5라면 음수가 되죠. 따라서 합은 체크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합은 양수, 음수, 0이 나오니까 합은 체크할 수가 없고 곱이 뭐가 됩니까? 양근 하나, 음근 하나니까 음수가 되어야 되죠. 곱이 음수면 판별식 D는 체크할 필요 없겠죠. 따라서 곱이 뭡니까? 2K-4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2K는 4보다 작고 자, K는 2보다 작다는 이런 범위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정답은 아닌데요. K의 범위가 되고 이때 정수 K의 최대값을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답이 뭐가 된다? 1이 됩니다. 1. 1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843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놈의 두 근이 모두 이번에는 양근, 음근이 아니고 기준점이 하나 있네요.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는 양근, 음근을 판단했죠. 그죠? 여러분들 양근과 음근의 관계의 문제에서는 바로 뭐로 한다? 합과 맞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고, 판별식 D, 합곱 D를 이용했죠. 근데 이때 양근과 음근을 생각한다는 말은 야는 바로 뭡니까? 0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0을 기준으로. 기준이 0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뭡니까? 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준점을 0이 아닌 다른 P점, 어떤 다른 점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때는 합곡D를 쓰는 게 아니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저 그래프로 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뭐라고 외웠죠? 함판대입니다. 함판대. 됐나요? 이때 함수값이 뭐이면 음수이면 맞죠? 판별식과 대칭축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되겠나요? 이 개념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저 바로 제목이 뭐죠? 근의 분리죠. 근의 분리. 파트 이름이 근의 분리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양근, 음근 풀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근의 분리로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죠. 그때의 기준점은 바로 뭐 이 P값이 뭐가 된단 말입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한판대를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함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좌변에 있는 식을 예를 들어서 fx로 둘 수가 있죠. 됐나요? 그럼 우변은 뭡니까? gx로 두면 되겠죠. 즉 얘는 뭡니까? 바로 x축이죠. x축. y는 제로니까 x축이죠. 그죠? 그럼 이놈의 바로 뭡니까? 교점이 그 근이 된다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만약 x축이면 즉 여기 바로 gx는 0입니다. 두 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 1보다 크려면 근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되겠죠? 근이 두 개 존재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두 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판대를
적용시키는데 요 함수값은 바로 뭡니까? 요 기준점 P죠. 바로 함수값은 FP를 의미하는 거예요. FP. 기준점에 요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함수값 F 기준점 마이너스 1은요. 함수값이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양수. 그리고 판별식이죠. 판별식은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 D는 자 X 앞에 개수가 2니까 짝수네요. 4분의 D는 자 2개 돼야 됩니까? 근데 서로 다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요렇게 되어도 된다. 여기서 접해도 된다 안 된다? 접해도 되겠죠.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접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중근을 가져도 된다는 뜻이겠죠.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은 마이너스 2. A가 얼마죠? A가 1이죠. A가 1이고 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바로 누구보다 요 기준점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여기가 대칭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요 세 개의 바로 뭐가 됩니까? AND가 되는 거예요. AND.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1 함수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죠. 그리고 6 마이너스 5K가 되겠네요. 얘가 양수가 되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K가 이하하면 부동호 방향 바꿔주고 얘가 9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K는 5분의 9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별식입니다. 짝수 판별식.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1 마이너스 A도 1이고 C가 6 마이너스 5K 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1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 플러스 5K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 5가 되니까 따라서 5로 나누어주면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대칭축 보세요. 마이너 플러스가 되죠. 2가 약분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항상 true가 되겠죠. 신경 쓸 필요 없죠. 따라서 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5분의 9는 약 1점 얼마입니까? 8이 되니까 그죠? 얘보다 크죠.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9보다 작다. 요 놈이 바로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근 은근일 때는 뭐를 이용한다? 합법 D를 이용해도 되고 그 0을 기준점으로 봐서 근의 분리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0이 아닌 숫자일 때는 또 기준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뭘 이용한다? 한판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4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근 사이에 요는 뭐 두 근입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볼까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대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실수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저 식을 2차 함수꼴로 만들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가 되고 오른쪽은 는영이니까 x축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두 근 사이에 누가?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여기 있다면 두 근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어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함수값은 기준되는 2를 기준으로 보면 음수가 되죠. F2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됩니다. 맞죠? 이처럼 기준값이 2의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판별식, 대칭축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음수를 가지고 이 y값을 음수를 가지면 항상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리 두 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면 판별식 대칭축은 할 필요 없다. 자, 그럼 2를 대입하세요. 4. 2를 대입하면 2m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2m이 이항하면 0보다 여기 커지고 6이 되겠네요. 따라서 m은 얼마보다 크다? 3보다 크다는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근원근 할 때도 곱이 음수면 판별식 체크 안 했죠. 양근원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음수면 판별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 845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두 근 중 한 근만이 2차 방정식 요 근 사이에 있대요. 그럼 일단 요걸 먼저 풀어봅시다. 풀 수 있죠? 어떻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와 1 두 개입니다. 그런데 요 놈의 근이 두 개 있는데 두 근 중 한 근만이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근이 만약 알파 베타라면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입니다. 여기 이럴 때 한 근만이 어디 있다고요? 한 근은 정확하게 두 근 중 하나의 근은 어디 있다고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2와 1 사이 여기에 한 근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되나요? 다른 한 거는 이쪽에 있다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고. 맞나요? 이해되나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 건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다른 한 건이 1보다 큰 쪽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항상 2차 함수를 풀 때는요. 요게 아니야 뭐로 봅니까? 요 식을 지금 f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로 두면 k로 두었을 때 항상 2차 함수를 풀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대칭축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칭축. 꼭 대칭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대칭축이 어디입니까 지금?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예요? 마이너스 4니까 대칭축이 뭐죠? 2죠 2. 됩니까? 대칭축이 2이기 때문에 자 1보다 오른쪽에 대칭축이 있는 거죠. 이해합니까? 대칭축이 2가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요 그림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은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대칭축이 여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하나의 근이 있습니다. 하나의 근이 있는데 대칭축이 지금 2라는 말은 여기가 대칭축이다. 그러면 여기에 꼭지점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포개지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나요? 그래서 이 그림 말고 이런 유형의 그림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기준점이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2와 1이 두 개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함수값이 뭐 돼야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되고 1의 함수값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f-2는 양수가 되고 f1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되겠네요. 그런데 함수값이 둘 중에 항상 함수값이 음수 한 개라도 나오면 음수가 한 개라도 나오면 판별식과 대칭축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가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뭐를 이용하여 대칭축을 생각하여 알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 되죠?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8 플러스 k가 0보다 크죠. 따라서 k는 12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12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이 합이 되겠죠. 그죠? 얘가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k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요 두 개에 바로 뭐가 된다? AN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2보다는 k가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정수 k의 개수 구하러 가죠. 여러분 정수 k 개수 구할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뭐하고 빼주고 둘 다 이꼴이 없으면 하나 더 빼줘야 되죠. 둘 다 이꼴이 있으면 더해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이꼴이 있으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빼버리면 답입니다. 따라서 3 플러스 12 마이너스 1이니까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수가 몇 개 있다? 14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대칭축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846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네요. 그런데 2차항의 개수가 A니까 이 문제 절대로 A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놈의 한 건은 2보다 크고 다른 한 건은 2보다 작대요. 자, 두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건이 있는데 이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한 건은 2보다 크고 다른 한 건은 뭐다? 2보다 작다. 요런 범위가 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2가 바로 뭐야?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잠시 뭐로 2차 함수꼴 fx로 둔다면 맞죠? 자, 그림을 생각하면 2가 기준점이잖아요. 2가 기준점인데 맞죠? 2가 기준점인데 자, 어떻게 돼야 돼요? 한 건은 어디에 있고 한 건은 2보다 큰 쪽, 즉 알파는 여기 있고 한 건은 베타는 2보다 작은 쪽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의 의미인데 자,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아나요? 모르죠. 따라서 이 문제는 뭡니까?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모이면 조금만 여기에 자, 첫 번째는 요겁니다. 여기죠.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이 그래프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아래로 볼록. 맞나요? 자, 그럼 한판대를 적용해 볼까요? 한판대를 적용하면 함수값은 기준입니다. 기준이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음수. 따라서 F2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되면 되겠네요. 음수가 돼버리면 판별식 대칭축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지 않죠. 맞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얼마 되죠? 4A가 되고 맞죠? 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배 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돼서 얘가 음수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가 2A고 자, 여기가 2가 2야 하면 마이너스 2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범위가 뭐였죠? A가 양수였죠. 양수. A가 양수일 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말이 안 맞죠? 이런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요 조건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게 될 수가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A가 음수입니다. A가 음수. 자, 그럼 여러분들 기준점이 이거 그죠? 요쪽이 하나가 알파고 요쪽이 하나가 베타가 됐잖아요. 그림. 근데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돼야 되겠죠. 위로 이렇게 볼록이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됐나요? 자, 음수죠. 음수면 자, F2가 어떻게 됩니까? F2가 어떻게 됩니까? F2가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판별식을 체크할 필요 없다 그랬죠. 한 판대는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때는 A가 양수일 때입니다. A가 양수일 때. 그 반대로 최고차계수가 음수 위로 볼록이잖아요. 위로 볼록이는 반대로 함수값이 양수일 때 판별식 대칭축을 할 필요 없다. 판별식 대칭축을 할 필요 없겠죠. 반대 개념이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아래로 볼록일 때는 함수값이 그 기준값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이며 판별식 대칭축 할 필요 없고
위로 볼록일 때는 반대로 돌려줘야 되죠. 함수값이 뭐일 때? 함수값이 기준점이나 함수값이 양수일 때 판별식 대칭축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4a.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배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곱 플러스 4가 되나요? 맞나요? 자, 얘가 바로 뭐다? 0보다 커야 되겠죠. 계산하면 2a가 되고 얘는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a는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겠습니다. 자, 그런데 범위가 a가 음수일 때를 따졌잖아요. a가 음수이면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럼 정확한 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a가 크고 누구보다는 0보다 작다. 요 놈이 바로 이 문제에 바로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한 판대를 할 때, 그죠?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쌤이 판별식 대칭축 할 필요 없다 했죠. 그거는 바로 아래로 볼록일 때고 위로 볼록일 때는 반대 개념으로 함수값이 양수일 때 판별식 대칭축을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2차 함수기 때문에 그죠? 절대는 a는 제로가 아니죠. a는 제로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로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요 그래프를 뭡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감하게 두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아래로 볼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위로 볼록도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